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네. 어제의 대폭등 이후 오늘은 또 어떻게 갈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그제 그렇게 빠진 게 더 한심해 보이는 네, 그때 막 불안했던 내 모습 너무 볼품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갈지 일단 미국 시장 근데 또 푹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나스닥이 1.4% 많이 떨어졌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도 아랫꼬리가 길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저가가 1.64% 하락이었어요. 근데 종가가 0.84% 하락이니까 반 정도는 반등을 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요즘 왜 이럴까요?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네. 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1% 이상씩 아랫꼬리만 길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7.포인트 근처에 가서 그걸 못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의 매크로의 이슈들을 보면은 잡음들이 더 많아요. 잡음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뭐 한 곳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잡음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등락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전반적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음봉이 크다든지 뭐 이러면은 야 이거 조정을 보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비록 빠졌다 하더라도 저점 1.64%에서 0.84%까지 반 이상 또 반등을 하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주면서 반등을 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쉽게 안 빠질 거야라는 걸 시장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미국 시장이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나스닥의 길주 위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시던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빠지면서 거기에 연동하면서 이제 AI 관련주들도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빠지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은 5,000달러 근처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금은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추천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도 네. 뉴스에 전해드리겠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72,000달러까지 떨어졌다. 76,000 여세 30분 기준입니다. 76,000달러까지 회복을 돼서 좀 했네요. 그래서 약간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10만 달러 위에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9만 달러 깨졌다 안 깨졌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 8만 달러 아래에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노선 7만 달러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이 하락한 부분도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연계성을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나스닥하고 네. 나스닥의 성장주들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2% 하락했고요. 팔란티어가 호실적 발표를 했죠. 시간에서 급등했었는데 어제 시장이 좀 약해서 아주 급등은 못했습니다. 6.8% 올랐고요. 샌디스크 있잖아요. 네.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 700달러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버즈타인에서 1,0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얼마나 600달러대인데 600 후반대? 예. 네. 지금 샌디스크 올해 전 세계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샌디스크예요. 지금 4.5%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얘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모리는 웨스턴 간다. 디지털도 7.4%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메모리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하락했는데 뭐 오른 게 있으니까 뭐이 정도는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즉 메모리 쪽은 여전히 뭐 메모리 있어도 좀 탄탄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 쪽하고 AI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하는 그쪽이 계속 약합니다. 오라클이 어제 한 5% 하락했는데 오늘 3.3%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2% 하락했거든요. 오늘도 2%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5%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180달러거든요. 엔비디아가 제가 뭐 차트 보여드릴 때 박스권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박스권 하단이 172예요. 172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단에 가면 매수가 들어오서 반등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하단을 깨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염려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8% 빠졌는데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제 대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들은 뭐 월마트가 신고가 났고요. 그리고
약간 신저가 나는 종목도 발생이 좀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꾸 딴 거 얘기하다가 딴 거 생각을 잠깐 해가지고 더듬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다우 운송지수입니다. 지수 대비 얘는 계속 가고 있어요.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의 흐름에서 아마도 빅테크 M7이나 빅테크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일부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쪽에 현금 흐름이 좋은 쪽으로 수급이 변화된다든지 또는 미국에서 좀 빠져나와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그 셀 아메리카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설명도 마저 그럼 드릴게요. 그 엔스로픽이 아까 공 기자님 자세히 말씀을 주셨어요. 엔스로픽이 AI 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AI 툴을 공개한 내용들이 뭐냐면 뭐 우리 다 아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에이전트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자문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 갖다가 하면은 이 AI 툴에 놓으면 법률 자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툴이 있었는데 그 핵심 기능들을 엔트로픽의 AI 툴로 넣으면은 다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 모델이 지금 이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디에 가장 주 고객이냐?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 고객입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수요가 둔화되면 클라우드 기업들은 또 뭘 씁니까? 반도체를 쓰죠.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차로 흡수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건 너무 뭐랄까요? 빠른 생각이죠. 네. 너무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좀 너무 기우라고 표현을 좀 들지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공 기자님도 꽤 긴 시간 이 얘기를 세 분이 나누시던데 거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왜 긴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 우리가? 뭐 이게 뭔가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분명히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트리거로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정도를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픈 AI하고 엔비디아 이제 불화설이 계속 있습니다. 오픈 AI는 엔비디아 것만 우리가 쓰냐? 우리도 칩 개발하고 딴 데처럼 그렇게 하겠다 얘기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야 그러면 우리 돈 투자 못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비디아가 이틀 빠지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AI 투자의 자본 지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환 구조로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 네. 걱정하는 것이 진짜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근데 시장이 막 빠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려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뭐 변동성이 있다라고 아까 좀 뭐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장은 변동성보다도 우리 시장은 그냥 그러니까 하루 폭락했다 하루 올라갔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상승 기조에 있어요. 그런데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조금뿐이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장난치듯이 소꿉장난하듯이 조금 놀 때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사이즈가 커졌어요. 이제 네.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양시장 합쳐가지고 5천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5천조 넘었대요. 네. 시총. 네, 시총 5천조가 넘었어요. 와. 야. 2천조를 깬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2천조 얼마 안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5천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게 시장의 사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도 더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아침에 3.3% 정도 시작을 해서 약간 주춤하긴 했어요. 주춤하긴 했는데 이제 곧바로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크게 오전 조정 없이 그냥 올랐는데 그 매수 사이가까지 발송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3%도 또 특이하더라고요. 그
EWY가 있죠. 그 미국의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네. ETF 있잖아요. 네. 그 ETF가 어제 그저께 우리 폭락했을 때 2%까지만 안 빠졌더라고요. 야, 그러면 시장 한 5% 빠졌네. 그럼 한 3% 정도 오르겠구나. 아침에 제가 어제 워딩을 한 4%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간 거였거든요. 네.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네. 6.8% 올랐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큼 올랐냐? 2.8%인가 뿐이 안 올랐어요. 뭐야? 미국의 우리나라 ETF가요. 네네. 왜 그래요? 우리 지금 6.8% 올랐는데 거기는 그것뿐이 안 올랐어요. 네. 네. 그럼 물론 이제 거래량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생각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황을 계속 보니까 그러면 또 미국 시장 빠졌다고 우리가 왕창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걔네들은 전반적으로 물론 달러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 5% 빠지고 6% 오르고 이런 거는 우리의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걸 보면서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11.3%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처음입니다. 11.3%. 11.37이 참 네, 11.3. 우리나라 시총 1인데 예. 어떻게 11.37% 11.3% 올랐습니다. 어제.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이 왕창 산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 한 6,600억 샀고요. 기관들은 한 3,400억. 개인들은 1.3조 팔았습니다. 그 전날 산 거에서 일부 매도가 좀 나왔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끝까지 올랐죠. 어제 끝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내린 게 아니라 끝까지 오르던데. 어제 끝까지 올랐고요. 중간 아침에는 약간 주춤했는데 끝까지 올랐고 전날은 또 끝까지 빠졌어요. 마지막 종가까지 빠졌었어요. 네네. 그 전날에는. 이게 ETF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ETF 패스 시간별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주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4,300억 어제 팔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어제 8,900억 정도 순매수였고요. 기관들은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였고 금융투자가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어제 이 두 종목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좀 될 거라고 우리 보고요. 뭐 워낙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반도체 쪽은. 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에는 뭐 단독 오늘 뉴스를 안 가져왔습니다. 어제 돌아다닌 것들은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에 HBM4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뭐 재촉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거죠. 우주항공의 하나 시스템 어저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세트레가이 13%. 예전에 하나 시스템 파셨다고 그랬었죠. 하나 시스템. 네, 그 옛날이죠. 네, 그러니까 막 이 관심 받기도 전에 한참 전에. 그런 거요. 예. 그러면 그 조선주 뭐 하느라 파셨다고 했는데. 조선도 뭐 그 예. 한조해? 한국조선해요. 기억이 나가지고요. 뭐 막 네. 급등하는 걸 파셨더라고요. 제가 전에 보니까. 뭐 많죠 그런 거. 네. 세트라가이가 13%, 인텔리언테크가 9.8% 올랐고요. 증권주 미래에셋증권 25% 올랐습니다. 그 시총이 더 아니 증가했습니다. 증권주가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증권주는 지금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으면 무조건 증권주는 돈 수익 버는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럼 20몇 %씩만 올라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 이상씩 오른 거는 이런 거죠. 거기에 대표 종목들, 네. 시장에 이슈가 됐던 것들, 그리고 지금 ETF 자금의 가장 비중이 높아가지고 세게 자금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럼 이것도 뭐 잠깐 드려볼까요? 어제 주요 ETF 상승률을 보면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에요. 고배당 ETF 4%, 우주항공 9.4%, 원자력 6.6%, 전력에너지 8.6%, 반도체 핵심 탑 8.6%, 지주 6.6%, K방산 8.4%. 정프님 이게 종목이 아니에요. ETF예요. 와. 이게 ETF입니다. ETF. 이야. 레버리지도 아니죠. 이 레버리지도 아니에요. 그냥 ETF예요. 그냥 ETF가. 네, 그냥 ETF예요. 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물음표를 쏘고 이렇게 놨는데 이게 대유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다시 걱정거리도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ETF를 사야 된다는 게 확실하게 유행이 됐어. 이제 ETF 운용사들은 지금 대박 났습니다. 엄청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ETF가 이제 완벽하게 우리 시장에 이제 유행이 예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완벽하게 유행이 됐다는 건 뭐냐면 잘 모르는 또는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에도 대중적으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대중화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패션이 되는 거거든요. ETF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ETF가 9%씩 8%씩 오르는 시장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시 답변 드릴게요. 미래셋이 24%가
말이 되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전력기기도 어제 LS 일렉트릭이 16% 올랐고요. 어제 건설기기가 올랐는데 건설기기 중에 그 HD 건설기기가 26% 올랐어요. 진성태 15%. 이게 뭐냐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 이제 곧 한다 요 얘기 때문에 이제 제공 관련주가 어저께 다시 한번 좀 올랐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랄까 종전한다. 그래서 재건주가 오른다라는 게 이번 처음입니까? 한 10번도 있었을 거예요. 그 그쵸.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26% 15%씩 올랐어요?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것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슈가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을 그때도 보는- 올랐는데 네네. 퍼센테이지가 달라진 건 시장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같은 전체 흐름은 다 똑같이 가는데 이렇게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시장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패턴이 달라졌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미국 시장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장중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약하게 이제 빠진다 이렇게 볼 수도 없지만 못 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런 생각을 아마 미국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뭐 고객들도 있고요. 미국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6개월에는 엄청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횡보했거나 오히려 빠졌어요.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 그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주식가들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옮겨왔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아마도 계속 하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옮겨오면은 뭐 세제 혜택도 준다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야, 또 오자니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네. 그 만약에 여기서 한번 빠지거나 그랬을 때 아, 미국 시장이 여전히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 빠질 때 잡는 게 낫겠지. 그때 또 옮기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미국에 좀 있어요. 이런 온갖 고민을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 미국은 그 와중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은 메모리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네.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5천조를 돌파했고 2월 1일 기준 고객 예탁금 111조 원입니다. 이번 상승으로 유입된 자금은 ETF로 들어오면서 ETF 등락폭이 개별 주식과 유사한 변동성을 주고 있고 ETF 비중 상위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모르겠습니다. 왜 나이를 먹으면 걱정이 많아진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LLM에 물어봤더니 AI 물어봤더니 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박병창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3%에 매일 아침 와서 시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에 대한 비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래요. 챗GPT가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AI가 그렇게 판단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뭘 보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이 방송 보나 보네, 그죠?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왜 제가 이 지금 서서를 막 까느냐? 요즘에 제일 많이 돈이 유입되는 거는 뭐 부동산에서 들어오고 뭐 현금, 은행에서 들어오고 이런 거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우리 업계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많이 들어오는 데가 퇴직연금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 5년, 6년 동안 퇴직연금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든 해야 됩니다. 그냥 예금으로 두는 거 5년이 지나도 1% 상승률이고 수익률이고 그러지 말고 DC형으로 전환해서 거기 그냥 펀드에 넣어도 그보다 높습니다. 이 얘기를 전혀 수년 동안 했는데 안 움직였어요. 네. 자, 안 움직였습니다. 90%가 그냥 있어요. DB형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DC형 전환하면서 이게 주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주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500조 원이거든요.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근데 90%가 DB에 있어요. 그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DC로 되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30%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70% 투자할 수 있는데 일반 주식을 하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펀드 아니면 ETF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빨리 쫓아가려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은 ETF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ETF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자금이 그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ETF의 변동폭이 하루에 9%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는 빠질 때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ETF는 롱텀의 펀드로 내가 들고 갈 수도 있지만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제 퇴직금이죠. 내 퇴직금이잖아요. 네. 퇴직연금이지 않습니까? 그 내 퇴직연금으로 지금의 현재 유행을 따라서 또는 내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데 나는 현금이 없어. 은행에 돈 빌리기도 그렇고 그냥 뭐 비투가 많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생짜로 은행에 돈 빌려서 하기에는 좀 그래. 네. 근데 봤더니 내 퇴직연금이 있네? 이거는 그냥 내 돈이야. 뭐 설령 여기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하셨던 분들 걱정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퇴직연금을 대시로 바꾸면서 남들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라고 해서 딱 들어가서 2배짜리 뭐 퇴직연금에서 2배짜리 할 수 있는지 ETF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아무튼 ETF를 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막 사고 팔고를 거기서 단타한다. 그러면 굉장히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뒤늦게 쫓아와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이 자산 투자를 주식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저도 그런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퇴직금이잖아요. 네. 롱텀으로 보고 세상의 기술 혁신의 변화 그리고 제도 정책의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펀드 또는 ETF는 좀 하시고 펀드 같은 것들을 롱텀으로 가져가는 이렇게 많이 권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지금 그걸 가지고 ETF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 설명하면서 제가 걱정거리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황에 ETF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은행이나 부동산이나 연금이나 약간 보유적 자금들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들어오지 않고 ETF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 시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제 증권회사 오래 있었던 선배로서 볼 때 이 뒤늦게 이걸 전환해가지고 ETF에서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단타를 친다라는 거는 글쎄 그게 좋은 일일까 바른 방향일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다. 네. 네. 그렇게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미래에셋 뭐 네.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미래에셋이 그 스페이스X 투자한 거 그쵸. 그게 이제 네. 뭐 한 이렇게 아주 큰 폭의 상승 거기에 대한 이유라고들은 이제 많이 또 분석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상당히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어제도 그게 있었고 그래서 미래에셋 반천가 어저께 산 것 같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고요. 이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이제 어제 요것 때문에 그 재건주가 상승을 한 거예요. 종전 협상이 4일부터 5일까지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3자 회담,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통화했고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완전 철수해라.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거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칸을 쪄서 이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유럽 및 미국과 다단계 휴전 이행 계획에 합의했다는 게 있었는데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보도했고 로이터에서 이거를 갖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용은 뭐였냐면은 향후 러시아가 휴전 협정을 위반할 경우에 미국, 유럽만이 아니고 미국 및 유럽이 공동구사 대응을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정보들이 섹터가 움직여요. 저는 항상 우리는 항상 주식이에요. 뉴스들은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시던데. JP모건에서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기본 시나리오가 5,000에서 6,000포인트로 상향했고요. 강 차장 시나리오를 6,0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로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이거보다도 왜 그러면 상향했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양사 모두 현재보다 45에서 5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중 확대 섹터. 메모리 반도체, 금융, 지주,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제가 ETF 한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 ETF를 그냥 하시는 게 되게 안전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그게 또 유행이 돼서
그걸 또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안 갔으니까 이건 이제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기대 심리 같은 걸로. 그런 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립하고 빈축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값 관련된 뉴스가 3번, 4번에 있는데요. JP보건에서 금값 이번에 폭락했는데 2030년까지 8,000달러 갈 것이다. 올해 연말 6,300달러 전망한다. 어제 다시 반등해서 5,000달러 근처까지 왔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항상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밑에 있는 설명도 근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인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화폐나 채권 같은 유동성 자산 대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우위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산 다변화를 위해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개인들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실물 자산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세갈 총괄이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현재 AI 투자와 미국의 재산업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식과 기금속, 원자재가 좋은데 그중에 금과 구리와 같은 실물 기금속과 원자재가 최우선 투자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밑에 근거를 냈습니다. 지정학적 분절 심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완화적 금리 정책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중앙은행들과 개인들은 달러에서 벗어나 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아는 얘기 같고 그러면 금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리고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겠구나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 가격은 더 상승하고. 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산 반도체 가격이 얘기. 여기서 더 상승하면 예? 물론 더 장기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금이요? 금이나 뭐 하여튼 여러 자산들이.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꽤 그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지 않아도 계속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도. 근데 이제 여기 그런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자산의 버블은 한 번은 무너지겠죠. 무너지겠죠. 그게 뭐 언제라는 게 5년 후에 10년 후에 막 이러면은 정말 책임 없는 얘기지만은 네.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러니까요. 시기에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조정이 되죠. 네. 그건 뭐 진리죠? 예, 그럼요. 예. 걸립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면 다시 좀 내려옵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뉴스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만 메모리 제조사 윈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제가 외국계의 뉴스들을 좀 가져오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거나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만에 있는 기업이 얘기했다. 마이크론이 얘기했다. 그럼 그건 또 믿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보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크지 않아요. 사이즈가요. 네. 올해 메모리 매출이 작년에 2배 전망한다는 거예요. 현재 2분기 계약 가격을 협상 중이며 올해와 내년에 기존 및 신규 생산 능력의 제품 이미 판매됐거나 완판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이 작년에 2배 성장할 것이다. 이게 대만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그러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딴 나라에 어떻게 하고 있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증설을 올 하반기에 아마도 이제 증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도 계속 있었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대출 잔액이 시설 투자 자금으로 3.6조 원이 됐는데 작년 동기에 0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이 0이었대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작년 동기에 2.7조 원이었는데 2.9조 원으로 됐고요. 그래서 반도체 저리 대출 3% 되는 거 요걸로 가지고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설비 투자를 좀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 설비 투자하겠다는 건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약화 없이 2026년부터 202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비한다.
이게 저는 딱 요걸 보면서 이게 가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작년에도 올랐는데 이제 대비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준비한다? 그러면 이 슈퍼 사이클이 2028년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안에 끝나긴 끝나겠네. 네. 그러면은 2027년 초나 길게 보면 2027년 초나 올해 말에 끝나겠네. 더 짧게 보면 올해 상반기에 좀 뭐랄까요, 너무 급히 가면은 네.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 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향후 3년간 메모리에만 170조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 AI의 투자 자본 지출에서 AI 확산으로 메모리가 차세대 병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 부족 현상으로 2027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하거나 또는 자체 제조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 걱정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부인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해서 안 가져온 거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메모리 가격을 지금 협상하지 않고 나중에 인도될 때 메모리 칩을 인도될 때 그때 당시에 메모리 가격으로 대금 납부를 그러니까 대금을 받겠다. 후불로. 네. 그게 어제 막 돌아다녔어요. 못 보셨어요? 그게 어제 돌아다녔습니다. 네네,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일단 네. 매매 계약은 하되 가격은 그때 당시에 그때 가격을 한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뭐 가격을 어떻게 책정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소위 우리는 좋지만 그쪽 회사들은 그 비용 부담이 예, 엄청나게 지금 비용 부담이 늘어나죠. 그렇죠. 지금 엄청 그냥 계속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해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약하고 주고 그러면 뭐 6개월 후에 준다. 그러면 6개월 후에 가격으로 해서 지급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뉴스 보시면 있어요. 그런 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나왔고요. 그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지금 가격은 심각한 상황인 거라고 얘기를 지금 그것만 그러네요.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그냥 시장의 변화나 그리고 좀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시스템스가 닷컴에 있었던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의 주역이죠. 그게 주역이잖아요. 근데 시스코 시스템스가 원래 하드웨어 업체지 않습니까? 통신. 예. 근데 이 회사가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용 이더넷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보안, 데이터 분석, AI 인프라로 이제 계속 됐고요. 그래서 구동 모델로 재편하면서 어떻게 됐냐 시스코 시스템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닷컴 버블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저 때가 25년 만에 2000년. 2000년 2000년. 25년 만에 돌파했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시스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월마트. 월마트가 미국 소매업체 최초로 시총 1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시총 1조 달러요? 예. AI 에이전트를 공급망 관리에 도입했고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 시장 속에서 길주에 이탈한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다 운송 지수가 오르고 네, 월마트가 네, 오르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들이 그쪽에서 좀 불안하니까 빠져나가서 미국에서 빠져나가서 딴 나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 안에서는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그리고 성장성이 좀 지배력이 좋아서 네. 성장성이 좋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월마트예요. 월마트. 지금 다르죠 지금. 2025년도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2025년도가 6일부터니까 지금 다른 주식들하고 완전 달라요. 지수하고도 달라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의 에너지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개발사 인터섹트를 대규모로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이 손잡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는 동양을 구글이 볼 때. 애플이랑요? 예. 향후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삼성이랑 하는 줄.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우리 휴대 스마트폰이나 요거 말고 네네. 그거 말고 AI 기능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나 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13번부터 15번까지는 제가 마지막에는 혹시나 시간 모자르면 안 하고 네. 있으면 천천히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것들을 일부러 이제 앞으로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이제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간다. 라고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하기 싫어서 안 적어왔어요. 여긴요. 자사주 중요한 내용만 적어왔습니다. 자사주 소가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작업, 기관 장기 투자의 주주 관여 활동 활성화, 중복 상장 등으로부터 주주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재벌기업 주가 누르기 방지 등 예외 없는 자사주 소각을 요번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러서면 만약에 뭐 선거가 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또 협상을 하면서 이게 물러서면은 시장은 아마 실망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가느냐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융위에서 한국거래소의 상패 심사팀을 신설한다고 하네요. 한국거래소에 네. 상장 폐지 심사팀. 해야 돼. 상해야 돼요. 여기 상장 폐지 심사팀을 만들어서 부실기업 정리도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좀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번은 뭐냐면요. 코스피 급등과 함께 비투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융자 잔액이 30조 원을 돌파했는데 역대 최대고. 이거 당연하겠죠. 시총이 5천조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얘기를 좀 합니다. 일단 먼저 다 읽어드릴게요. KB, 한국투자, NH 등 대형 증권사들 신용공여 한도에 근접했다. 이 신용공여 한도가 뭐냐면요.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 대비 신용공여를 너는 요만큼만 해줘. 너네 회사는 요만큼 해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여기 찼다라는 거예요. 여기 차서 그래서 신용 및 담보대출 축소 및 중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증거금융을 올리는 거예요. 네. 증거금이 예전에 삼성전자는 옛날에는 20%대도 있었어요. 그럼 5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막 40%가 일반적이었어요. 40%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60% 70%로 올려서 주긴 주되 이제 거의 조금만 주든지 아니면 아예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한편으로 옛날부터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야 신용잔고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거 보니까 또 왔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요즘 또 전문 매니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총이 50조가 늘었잖아. 시총 대비 이걸 비교를 해야지 전체에서. 그러면 옛날처럼 똑같이 2천조에 있었을 때 얘가 30조 왔다.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걱정이지만 시총이 5천조에 왔는데 얘가 30조라고 해서 똑같은 거냐 이게. 네. 그렇지 않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죠. 일리가 네. 있죠. 근데 아무튼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체 한도를 좀 높일 수 있잖아요. 네. 똑같은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지금 뭐 2배 이상 올랐는데 예전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돈이 필요하니 더 많은 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신용공여나 담보대출을 더 받아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원래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걸 해달라고 막 증권사에 전화해서 왜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거래금융사를 옮겨요 또. 이거 해주는 대로. 아 근데 공여한도 남은 데는 해줄 남은 수 대로 있는 또 거- 해줄 네.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네. 대로 가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유 한도를 정해놓은 거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근데 이걸 왜 안 해주냐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우리 시장의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 잠깐 주셨던 뭐 이사들의 이사의 주식 주주 충실 의무라든지 네. 아니면 재벌기업 뭐 주가 누르기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당연히 상패. 상패 당연히 해야 되고 네. 해놓은 것들도 꽤 있어서 그건 뭐 칭찬할 만하지만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까지 잘 마무리가 좀 되면 그럼 이제 우리 시장도 왜곡이나 뭐 그런 디스카운트 없이 제대로 된 가격을 충분히 잘 받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아침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 시황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이제 실시간으로 많이 좀 해드릴 텐데 그렇죠. 네. 그것도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 잘 해나가려면 역시 우리는 힘이 에너지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비타민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거 제대로 충전을 시켜야 또 우리 활력 있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한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부스터샷. 네. 네, 또 야근 많이 하시는 분들, 요즘 업무에 지친 직장인분들 빨리빨리 이런 걸로 에너지 부스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활력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필요한 네, 요건 저희도 먹고 힘내서 아, 네, 한번 시황도 한번 말씀드려 보자고요. 자, 삼진제약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요거 3프로 TV 구독자 한정 특별 할인 링크가 저희 링크를 좀 걸어놨거든요. 네. 요거는 오셔서 바로 요 비타민계 에르메스 삼진제약 이뮨 부스터샷 요거를 꼭 한번 드셔보시고 또 맛도 아주 괜찮잖아요. 네. 이거 한번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어지는 더블 밸류업도 보시면서 네. 운동시장에 대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박병창 이사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